그리고 DBS 프로그램 짤 때 제일 먼저 무슨 작업을 하냐면 A 위치의 좌표계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면 A.DMI라는 제품은 저 프로그램은 항상 A라는 좌표를 기준으로 실행이 되겠죠. B.DMI라는 이 프로그램은 항상 이 B라는 이 좌표를 기준으로 실행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A, B, C를 기준으로 그냥 바로 측정을 하면은 정확한 값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A, B, C라는 지그를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거기에 제품을 이렇게 고정시킬 때 제품을 바꿀 때마다 100분의 1이 됐든 뭐 1000분의 1이 됐든 어쨌든 오차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그 좌표계를 기준으로 직접 측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그 좌표계를 기준으로 그 위치까지 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다시 측정 좌표계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지, 이 제품에. 그러니까 지그 좌표계라는 것은 지그에다 설정을 하는 거고, 정반상의 지그의 위치, 그 다음에 측정 좌표계는 그 지그의 위치로부터 상대적으로 어느 좌표에 가서 측정 좌표계를 설정해라,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는 거죠. 그러면 얘가 A.DMI를 누르면 A라는 지그 위치에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다시 그 제품의 측정 좌표계를 설정을 한 다음에 측정을 하면 정확한 값이 나오겠죠. BC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지 CNC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지그사하게 설정하는 좌표계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지그사항에서 간략하게 측정 좌표계와는 개념이 달라요. 그런데 이런 거야. 측정 좌표계는 예를 들어서 이게 측정 좌표계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1, 원, 2, 원, 3, 직선. 요거는 원일과 원이. 원일과 원이를 이용해서 직선을 만들고, 그 다음에 4, 평면회전. 그죠? 5, 원일 되부름. 6, 원점 지정. 이렇게 측정 좌표계를 설정을 하겠죠? 그죠? PCS는. 그런데 이 지그 좌표계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여기 측정하고 원점 지정, 여기 측정하고 원점 지정, 그러면 이 좌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지그 좌표계는 간단하게 그냥 점 2개 찍어서 원점 지정만 해놓으면 되는 거야. Z까지 하면 점 3개가 되겠죠. 그러면은 측정기가 프로그램 상에서 일단 점 3개 찍은 A라는 지그 좌표계로 와.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제 이 PCS 설정하는 작업을 프로그램 내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A, B, C 제품이 어디에 있든 간에 편리하게 CNC 측정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CNC 프로그램 내에서 반드시 PCS를 다시 설정을 해줘야 된다. 요거 왜냐? 제품을 놓는 위치가 항상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용도는 CNC 프로그램을 시키기 위한 거다. 자, 이 지그 좌표계, 이것은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 때 안 해봤기 때문에 감이 잘 안 올 수 있지만 현장에 가면은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에요. 제품 여러 개를 그냥 프로그램 하나 실행시켜서 어디에 위치에 있든지 자동으로 측정하는 방법. 자, 이 지그 좌표계가 어떤 개념이다라는 것은 이해가 가나요? 우리가 기계 좌표계가 있고 측정 좌표계가 있는데 이 측정 좌표계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간단하게 어떤 기준을 정해주는 좌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혹시 요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질문할 거 있나요? 개념적으로는 이해하실 수가 있겠어요? 네,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 지그라는 얘기를 많이 안 들어봤죠? 현장에 가면 지그 앤드 픽스처. 그래서 여러분들을 치공구라는 용어로 이제 많이 써요. 이건 뭐냐면 제품의 어느 위치를 지정해주고 그 위치에서 고정시킨다. 그런 장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그라는 것은 부품을 가공하나 측정할 때 일정한 부품에 위치하도록 위치를 결정해 주는 거고요. 픽스처라는 건 뭐냐면 이거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제품을 어느 위치에 갖다 놓고 그냥 측정하다 잘못하면 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밀리게 고정시키는 거죠. 그래서 용도는 일정한 곳에 위치시킨 후에 고정하는 작업을 하는 데 사용한다. 대부분 이거는 동시에 하나의 기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항상 일정한 위치에 놓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고정시키는 장치인데 이런 것도 있고, 여기서 보면 이런 형상, 이거는 지그고 여기 클램핑하는 레버가 있어요. 요거는 고정구다. 그래서 지그하고 픽스처가 결합되어 있다. 그럼 나중에 제품을 이 위에 이렇게 제품을 얹혀놓고 얘를 꽉 누르는 거예요. 지금 요걸 보시면 요게 그 지그하고 픽스처를 설명하는 건데요. 얘를 보면 딱 고정을 시키고 위치를 고정시키고 제품을 딱 고정을 해주죠. 그러면 이 제품은 항상 이 위치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측정을 하든 가공을 하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측정을 하면 좋겠는데 문제는 얘를 열었다가 다시 다른 제품을 고정하면 정확한 위치에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0.001이 됐든 0.005가 됐든 오차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손을 갖다 밀어 넣는 거니까. 이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측정 좌표를 다시 설정을 하고 측정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거 지그하고 픽스처 어떤 기능이고 지그 좌표계에서 직접 측정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이런 거 이해하실 수 있겠나요? 오케이. 그래서 측정기에 보면 A라는 제품, B라는 제품 이렇게 지그를 따로따로 만들어 놓고 이제 측정을 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정렬하는 방법이 기계적 정렬과 수학적 정렬이 있다는 거. 기계적 정렬은 기계축과 공작물이 일치하도록 하는 정렬하는 거다. 수학적 정렬은 공작물 축과 CMM 축이 일치하는 것을 수학적으로 실시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회전시켜서 기계하고 일치시키는, 기계축하고 일치시키는 작업, 요게 기계적 정렬이고, 반대로 기계축을 회전시켜서 공작물 축에 일치시키는 작업, 요것이 수학적 정렬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내준 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같이 봅시다. 지금 여기서의 문제는 이 측정좌표계와 기계좌표계가 원점도 안 먹고 경사도 안 맞는다, 이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3차원 측정기에서 좌표계 설정했던 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기계좌표계상에 공작물이 놓여져 있다. 그러면 기계좌표계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측정좌표계는 이렇게 설정이 돼야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뭐 했냐면 이 제품 윗면 측정했어요. 뉴로메저에서 평면 측정했죠. 그러면 이 평면 측정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간 정렬을 했어요. 공간 정렬하면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면 회전 운동이 구속이 되죠. U. 그 다음에 V. 이게 좌표 축이 이제 변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Z. 1차 데이터베이스는 평면 측정. 공간 정렬. 이 작업했죠? 공간 정렬을 하는 순간 RX, RY, TZ 이 구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좌표계가 이 좌표계처럼 변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2데이텀. 여러분들은 여기 이제 직선을 측정을 했을 거예요. 평면을 측정을 안 하고 직선 측정해서 평면 회전했죠. 그러면 요거 RZ Z축을 기준으로 회전한 거죠. RZ가 구속이 되고 그 다음에 요 Y가 구속이 돼 가지고 이런 좌표계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한 점을 측정해서 여기는 점 원점 지정 했더니 TX가 구속이 된 거죠.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계속 한 거니까 익숙한 과정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지금 평면, 직선, 점으로 측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림에서는 보면 평면으로 측정을 했어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두 개가. 자, 첫 번째 없다. 두 번째 있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왜 없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예? 아, 그렇죠. 지금 없다고 생각한 사람의 이유가 뭐냐면 2차, 3차 데이텀은 직선, 점으로 측정하나 평면으로 측정하나 구속되는 성분이 동일하다는 거죠. 그죠? 데이터 우선순위에 의해서 앞에서 구속된 성분은 그 다음 데이터에서 구속을 못하니까 구속되는 성분이 같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 라고 의견을 얘기한 거고요. 자, 그러면 있다, 차이가 있다 라고 대답하신 분은 어떤 의미에서 있다 라고 한 걸까요?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예? 구속이 겹친다. 구속이 겹치기 때문에 지금 평면으로 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게 지금 이 1번 의견이었거든요. 같은 의미인가요, 혹시? 아, 그러면은 지금 같은 의미로 다 그러면
마찬가지다라는 의견이 나온 거네요. 그죠?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결과를 보면 같아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이게 다르다. 왜 다르냐?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왜 차이가 있냐 하면 가공 평면의 오차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오차라는 것은 직각도, 평면도가 오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어떤 영향을 어떻게 미치느냐 하는 것은 이번 시간 말고 다음 시간에 다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기본적으로는 없지만 또 현실적으로는 있다. 이렇게 애매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뉴로매저에서 구속하는 과정이죠. 지금 앞에서 설명한 거를 정리한 게 이거예요. 그죠? RX, RY, TZ 공간 정렬에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RZ, TY가 평면회전, 그 다음에 TX가 원점 지정해서 구속이 된다. 이거를 지금 계속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걸 생각해 보면, 자, 기계좌표계에서 제품이 이렇게 놓여 있다. 그러면 이 값이 측정되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요 모서리가 요 축에 오게 이렇게 옮겨줘. 그 다음에 지금 요만큼이 경사져 있죠. 요만큼을 틀어줘. 그 다음에 이만큼이 또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만큼을 옮겨줘.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XY를 측정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기계적 정렬이에요. 기계적 정렬. 이거는 뭐 얘기할 거 없이 그냥 제품을 틀어가지고 기계좌표계에 맞춘 거예요. 이렇게 했던 방식이 여러분들 1학년 때 투영기에서 측정했던 방식이에요. 그죠? 이것은 기계적 정렬이다. 그런데 우리는 좌표 측정에서는 수학적 정렬이라고 했죠. 그 좌표 측정에서는 2D로 설명을 해볼게요. 이런 거예요. 자, 기계좌표계가 있어. 그러니까 제품이 이렇게 있어. 이 값이 나와. 측정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하냐면 한 점, 두 점을 측정을 해서 이런 직선을 만들죠. 그죠? 그리고 또 이 점을 측정해서 이렇게 우리가 일단 측정을 한 거예요. 그럼 얘가 좌표계 정렬하면 내부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이 직선을 측정했으니까 RZ 값이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기계좌표계를 RZ만큼 수학적으로 회전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도 우리 도면에 있는 것처럼 측정을 할 수가 없어. 왜냐? 원점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원점을 이렇게 옮겨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X만큼을 이렇게 옮겨줘야 돼요. 그래서 옮겨줬더니 좌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도 안 돼. 왜냐? Y가 이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Y를 그만큼 옮겨주니까 이런 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측정하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기계좌표계는 잊어버리고 요 측정 좌표계를 가지고 도면과 비교해서 측정을 해 나가는 거죠. 기계좌표계는 잊어버리지만 실제로 모든 것은 기계좌표계로부터 계산이 된다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실제 뉴로매저에서 한번 해본 거예요. 여기서는
회전운동은 W, 선형운동은 TX, TY가 구속이 되는데, 여러분들 뉴로메저 실습할 때 실제로 보세요. 제품이 이렇게 있고 지금 측정 좌표가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여기 틀어져 있죠. 이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두 점을 측정을 했더니 이 좌표계가 바뀌어요. 지금 틀어졌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측정을 하고 났더니 좌표계가 이쪽으로 옮겨갔어요. 지금 좌표계가 여기로 갔죠. 여기 있던 좌표계가 실제로는 이렇게 있던 좌표계가 지금 이 제품으로 이렇게 가서 측정 좌표계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측정 좌표계, 기계 좌표계가 측정 좌표계로 변환되는 과정이고,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그림으로 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전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얘기할 때 형체의 개념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형체는 설계 형체가 있다고 그랬고, 가공 형체가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측정 형체, 이 세 가지 형체가 있다라는 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데이터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은 수학적인 좌표계와 실제 가공한 가공 형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데이터 우선순위. 수학적인 좌표계는 정확하게 직각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가공 형체는 오차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공 형체와 수학적 좌표계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느 쪽을 먼저 데이터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측정값의 변화가 생긴다고 그랬고요. 요거 얘기할 때 우리가 데이터 표적에 대해서 얘기했죠. 데이터 표적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설정하기 위해서 측정을 할 때, 즉 측정점을 어느 위치로 할 것인가를 도면에 그 위치를 표시해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측정자마다 측정할 때 데이터를 다른 위치를 측정을 해서 설정을 하게 되면 데이터이 약간씩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데이터 표적이라는 것을 도면에 기입을 한다라는 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좌표계의 종류 및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죠. 좌표계에는 기계 좌표계와 측정 좌표계가 있다고 했다. 기계 좌표계는 기계를 제작할 때 만들어지는 고정된 좌표계, 그리고 이것은 변경시켜서는 안 된다. 왜냐? 모든 계산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측정 좌표계는 우리가 도면에 맞춰서 측정을 하기 위해서 도면과 기준을 일치시키는 그런 좌표계를 측정 좌표계라고 한다. 따라서 이 측정 좌표계는 수시로 변경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개가 될 수 있다. 라는 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규격에서 공식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그좌표계라는 것이 있다고 설명을 했죠. 지그좌표계는 CNC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기준 좌표계다. 그래서 이것은 측정 좌표계하고는 다르고 CNC를 실행시킬 때 어디를 기준으로 실행시킬 거냐라는 것을 간단하게 지정해 주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만약에 지그좌표계를 이용해서 CNC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는 프로그램 내에서 반드시 측정 좌표계를 다시 설정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라는 거 얘기했고요. 요거 다 마치고 나서 실제 우리가 좌유도 구속에 의해서 데이터 설정하는 과정을 하나씩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실제 소프트웨어에서는 어떻게 구현이 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뉴로메저라는 것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봤죠. 처음에는 이쪽에 있던 기계좌표계죠. 이 기계좌표계가 우리가 측정 좌표계를 설정을 하면서 이쪽으로
측정 좌표계가 이렇게 설정이 되는데 이것은 기계 좌표계가 이렇게 변환이 된 것이다 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은 우리가 좌표 측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고요. 학교 수업뿐만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실무를 할 때도 꼭 그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